안녕하세요. 네, 주시한 고수 송조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그동안 또 잘 보내셨나요?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구간에서 그래도 좀 반등의 흐름들 좀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음, 지금 미국장이 지금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제 4월달 소비자 물가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는 좀 높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지금 지난달에 발표했던 내용에서 그래도 조금 증가폭은 좀 키우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일정 범위 안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그렇게 충격을 주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장중에 오르락내리락 지금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전하고 다르게 그래도 좀 안정적인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는 점이 있는데, 일단 물가 그 지표 발표하고 나서 움직이는 것 쭉 보게 되면, 더 유가가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국채금리가 또, 전반적으로 우리 장이 끝났을 때는 3.0이 깨졌었는데, 10년물 국채금리, 좀 지금 3.0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렇게 좀 정했어요. 네, 뉴팡주, 또 순환매 흐름을 좀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뉴팡주에 대해서는 제 방송을 보시고, TV에서도 보시면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 음, 가속, 계속 보면 지금 뉴팡주들은 좀 순환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음식료종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좀 차익이 나오는데, 에너지 쪽은 상당히 지금 아직까지 유가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뉴팡주들 흐름에서 본다면 핵심은 에너지라 보고 있거든요. 전쟁이 끝나도 에너지 쪽이라서 거기에 유가, 천연가스 부분하고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 이 관련해서 또 연결점은 계속 이어서 갈 것 같습니다. 오늘 뉴팡주에 대한 부분들 잠깐 언급을 해드리고 주요한 부분은 이제 오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업종이 올라왔습니다. 주요한 부분은 어, 대만의 TSMC의 그 실적이 그래도 4월에는 좋게 나왔고요. 또 중국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봉쇄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상하이 쪽에 대해서는 그래도 확진자 수가 1000명대로 떨어지면서 상당히 어느 정도 완화적인 부분이 좀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뭐 반도체라든지 또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 부양과 연결되면서 전기차 이런 쪽으로 테크 쪽이 좀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우리나라도 지금 수출이 역대급으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작년 3월부터 상당히 우리나라 수출이 레벨업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대외 변수 때문에 그렇게 좀 두각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우리 장에서 실적 발표한 기업들의 그 흐름을 보게 되면 상당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역대급 수출의 수혜가 될 수 있는 반도체 수혜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이 좀 막 급반등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에서도 함께 연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 오늘 이제 주제 내용 이렇게 정했고, 핵심적인 내용으로 빠르게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새벽이라서, 네, 그만 말씀드리고요. 네, 음, 네, 잠시만요. 네, 먼저 물가 지수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나온 뉴스 보게 되면 이제 4월 달에 소비자 물가가 8.3. 네, 저번 달에는 이제 8.5였죠. 3월 달, 한 달 후에 나오니까 3월 물가는 8.5였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둔화되는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만약에 이전에는 워낙 급등해서 올랐기 때문에 네, 조금 이제 살짝 둔화되는, 그러니까 더 지켜봐야 되겠죠. 실적은 이제 나중에도 이번에 4월 달치 나왔으니까 다음에 또 한 달 후에 5월 달치 확인하려고 하겠죠, 시장이. 그래서 중간에 잡음도 생기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들이 열리면서 단계별로 어떤 이제 계단식으로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이 열릴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되겠고, 근원 물가지수, 그러니까 에너지, 휘발유 가격하고 음식 쪽하고 연결해서
이제 그걸 빼고 보게 되면 이제 6.2 정도까지 나왔습니다. 예상치는 한 6.0인데 더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예상치보다 살짝 더 올라왔지만 그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하고 나서 미국의 그 주가를 보게 되면 지금 내려가지 않았다는 게 다행이에요. 그래서 다우 지수가 한 1% 정도 지금 현재 미국장에서 올라가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0.2%, S&P 500도 한 1% 정도의 흐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유가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한 4% 정도 올라가고 있고, 4%대 올라가 있고, 천연가스도 3% 이런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에너지 쪽이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유팡주들의 흐름에서 본다면, 이제 에너지 쪽 관련된 기업 천연가스 올라오고 있어서, 그런 쪽이 반응할 가능성이 있죠. 이 부분 좀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쪽에 올라오고 있어서 지금 현재 미국장은 지금 에너지 쪽에 그 관련주를 상당히 좀 강하게 올라 있죠. 녹색은 미국은 이제 녹색이 뭐 상승이니까 원자재 쪽도 올라오고 있고 유틸리티라든지 쪽이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머지 헬스케어 쪽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대신 이제 예상보다 금리가 살짝 더 높게 나오면서 이 빅테크 기업들에 대해서는 좀 이제 빠져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그중에서 이제 올라갔으니까 또 금융주들의 흐름들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로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10년 국채금리가 그래도 2.97까지 올라갔다. 장중에 아까 확인했을 때는 여기까지 올라갔었거든요. 3.076까지 강하게 올라갔는데 빠졌습니다. 다행이고 실적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새로 고침해 가지고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다행인 점은 10년 국채금리가 올라갔다가 좀 밀렸던 점은 다행입니다. 다시 3.0을 깼네요. 그래서 만약에 10년물 국채금리가 더 치고 올라갔으면 그 나스닥 같은 경우 또 급락이 나왔겠죠. 지금 장중인데 2.97 정도까지 이렇게 정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좀 다행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왜냐면 이게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는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죠. 실적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는 다른 부분이 아니라 지금 물가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그 이어졌기 때문에 시장은 그렇죠. 모든 게 지금 물가로 통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돼요. 물가가 올라가니까 10년물 국채금리가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국채금리가 올라간 거고 국채금리 올라가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제 그 달러가 강달러가 된 거죠. 달러가 이제 상승을 하면서 돈이 빠져나가니까 그런 악순환을 이뤄가다 보니까 안 좋은 모습들인데 결국은 출발점이 물가잖아요. 뭐 베이스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 여러 가지 뭐 이슈도 있죠. 실적으로. 근데 이거는 뭐 해결이 되기는 쉽지는 않은 부분이고 또 이 중국의 봉쇄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오늘 또 급반등했던 부분은 아까 이런 그 코로나 때 봉쇄하는 부분에서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급반등해서 올라온 것처럼 이 베이스 아래쪽에 있는 이 베이스 차원에서 뭔가 하나 나오면 시장이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우리가 생각지 못한 또 경기 부양에 관련된 이슈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래에서 이제 어떤 불쏘시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물가가 좀 꺾인다면 10년 국채금리도 빠지면서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들이 열리겠죠. 오늘은 이번에는 4월달 치니까 나중에는 5월달, 6월달 이렇게. 그래서 이게 꺾이면 또 달러도 내려오면서 시장이 다시 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긴다고 봐야 되겠죠. 큰 그림에.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1차 한 번은 하긴 했는데 또 향후에는 또 여러 번 또 확인하는 과정들이 열릴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정상으로도 이제 우리가 다양하게 좀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경제 지표가 이제 향후에 이제 실적 시즌 가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주목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일단은 이번 주 이제 물가가 올라왔는데 소비가 꺾이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도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13일 날에는 이제 소비자 심리 지수도 봐야 되고, 25일에는 지금 이제 FOMC 회의록에서 이 나왔던 내용들을 좀 확인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준을 못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못 믿는 거를 믿을 수 있는 그 어떤 데이터를 좀 확인하는 과정이 이어질 걸로 보고 있는데, 실적으로 연준이 다음 6월 달에 대해서 그 0.5% 인상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진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 확인하려고 하겠죠. 25일 정도. 그래서 중간적으로 이런 가정들이 있다는 거 한번 말씀 좀 드리고요. 네, 오늘 이제 유가 부분도 이제 자료를 찾아보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 그 오펙 관련된 나라들이 단합을 해가지고, 네, 지금 유가가 올라가니까 증산을 해야 되는데, 계속 증산을 안 하고, 일단 고유가를 지금 누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법으로 지금, 예, 이제, 미국이 지금 통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이 아랍에미레이트하고 사우디가 지금 이 법안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있었고, 또 이제 러시아가 또 추가적으로 지금 우크라이나를 통해서 가는 가스관에 대해서 일단 하나를 차단하면서 또 관련주들이 또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유가하고 천연가스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시장은 지금 이제 보시는 대로, 에너지주가 강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본다면, 네, 루팡주들의 흐름이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번에 관련해서, 네, 새로운 주도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루팡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 좀 드렸었잖아요. 새로운 주도주가 나올 것이다. 루팡. 그래서 이 관련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농업주들은 한 번은 이제 또 세력들이 한 번은 이제 훑고 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연료 에너지 쪽에서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SK 가스가 좀 주목받고 있는데, GSE하고 항상 테마로 형성되고 있죠. 대승 에너지가. 이 기업들의 흐름하고, 또 뭐 한국 석유라든지 중앙 에너비스 같은 게 열려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런 기업들도 연결되고요. 또 이제 원전 신재생 관련주, 최근에 이제 수소 관련주들이 지금 이제 뭐 주목받고 있는 것처럼, 네, 일단 향후에도 이 에너지 정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주목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따로 이 부분을 또 정확하게 또 분리해서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일단 에너지 쪽의 흐름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강하기 때문에, 또 천연가스 지금 최근에 이 테마주 쪽으로 해서 연결돼서 좀 바라볼 수가 있는데, 이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죠. GSE 아까 체크해드린 대로 GS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또 시장에서 또 이제 주목받을 가능성이 좀 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내일 어떻게 보면 지금 유가가 그대로 올라가고 미국의 에너지주들이 올라가면 또 21선 자리에서 이렇게 어, 어떤 이제 또 세력들이 한 번 더 끌어올리는 그런 흐름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대표적 GS하고 대성에너지가 좀 있는데요. 그래서 어, 추- 구조적으로 추세로 막 가기보다는 일단은 어떤 변동성을 이용하는 흐름들이 이어질 걸로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장의 미국장을 보면서 특징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서 말씀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이 부분, 네, 결국은 지금 이제 향후 흐름에서 일단 이제 물가지표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일단 국채금리가 빠졌다는 거고 둔화됐다는 점이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빠진 부분은 그동안은 물가가, PPT 자료를 통해서 한번 체크해 드리면, 그동안은 이제 물가, 전년 대비도 있지만 전월 대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계속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이제 브렌트유 같은 경우에도 3월달 전쟁 터지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면서 이 3월에 고점을 형성하면 강하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물가 상승률이 컸겠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예상치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래도 좀 적게 봤는데, 그래도 이제 소폭 올라오긴 했지만
이전에 그 전월 대비해서 그 증가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겁니다. 뭔가 그래도 변화의 조짐이 좀 보인다는 거죠. 실적으로. 그래서 유가 같은 경우 이 올라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 3월보다는 지금 4월 달, 5월 달이 그래도 좀 만만한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예,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눈여겨봐야 되는 거고요. 예, 그동안 많이 올라왔지만 좀 둔화되는지. 그래서 최근에 그 중국 같은 경우에도 생산자 물가 지수가 빠졌거든요. 그러면 시차를 두고 좀 감소할 가능성도 있고 또 추가적으로 여기서 보게 되면 예, 이번에 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관세를 그동안 부과했잖아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이루어지면서 그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일단 물가를 좀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는 나중에 소비 쪽으로 이제 만들어 가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예, 어떤 표시가 나올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생산자 물가가 꺾이면 소비자 물가도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이렇게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2년 내, 5년 내, 10년 내 흐름을 보게 되면 일단 인플레이션이 꺾일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본다면 최근에 그 독일도 그렇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주도하게 그 하락했던 부분은 네, 연준이 그래도 물가를 통제했다고 언급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BOE가 4분기까지 뭐 물가가 급등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그로 인해서 소비가 위축되면서 침체로 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의 데이터를 내놓으면서 영향을 받았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이 연준을 못 믿었던 거죠. 근데 그래서 오늘 이제 물가 지표가 그래도 좀 어느 적정 범위 안에 있었기 때문에 4월 달에 발표했던 거 보면 8.5였는데 그래도 8.3 정도 됐으니까 만약 8.5를 넘어갔으면 좀 그랬겠지만 일단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시장에는 어느 정도 이제 반영돼 있다는 점에서 그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죠. 기대 인플레이션 향후에 물가가 꺾일 것이라는 부분이 좀 작용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그 부분을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는 점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말씀 좀 드렸고요. 네, 그 부분 좀 체크를 또 해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래도 10년물 국채금리가 빠지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이제 전반적으로 환율도 빠진다면 긍정적이 되겠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지금 공포지수 오늘 이제 장이 끝날 때 어느 정도까지 이제 빠질지에 대한 부분 30선 밑으로 내려온다면 좋겠죠. 지금 빠지고 있긴 하는데 지금 31.33입니다. 31.33이니까 이게 좀 빠져주는 게 좀 좋겠죠. 확인해 봐야 되겠고 역의 환율에서도 소폭 좀 빠지는 모습들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부분까지 말씀드리고요. 지금 나스닥이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가 소폭 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지만 이제 시간차를 두고 이제 조금씩 기대 인플레이션 봤을 때는 좀 완화되는 흐름들을 좀 시간차를 두고 확인하는 과정들이 좀 필요해 보이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라왔는데요. 저번에도 이제 DDR5 관련해서 TLB에 대한 이야기 좀 많이 해드렸는데, 일단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이제 그 데이터의 그 흐름을 쭉 보시게 되면, 음, 주요한 부분, 제가 그 수출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많이, 언급을 좀 해드렸는데, 결국은 우리가 그 투자하면서 있을 때 중요한 거 제가 그 체크해드렸죠. 성장하면서 실적도 좋아지는 쪽을 보게 되면, SSD 쪽의 흐름을 저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SSD. SSD가 뭘로 만드냐? 낸드 쪽으로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출 데이터에서 중요한 부분에서 이 낸드 쪽의 그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가격이 계속 그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건 수요가 탄탄하다는 의미가 되고 있고 이 SSD 제품은 결국은 서버에 그 들어갑니다.
대부분. 그래서 서버에 들어가고 이제 개인용 PC에 저장 장치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만큼 저장 장치 관련해서 물량이 이렇게 55% 좋아지고 전반적으로 좋다는 거는 나중에 그 흐름에서 보더라도 이쪽에 그 낸드 쪽에 관련 있는 기업들의 그 주가 흐름들이 상대적으로 좋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눈여겨서 봐야 된다는 점을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또 신성장 품목에서도 함께 보면 여기 보시면 2월 달에도 한 70% 증가했죠. 3월 달에도 56% 그러면 이게 중요한 게 SSD 기판이 들어가겠죠. 우리가 제품 SSD 기판. 그래서 제가 TLB를 말씀을 드렸고요. TLB의 그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그 유료방에서도 이제 이때 알려드리고 나서 이렇게 30%까지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중을 조절하면서 보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적으로 이 부분 30%까지 올라왔고 실적에서도 상당히적으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실적 발표한 거 보면 결국은 이제 그 SS 기판이 많이 팔리면 네, 또 최근에도 이제 좋은 이제 고가권에 있는 그 제품들이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 단가도 좀 높아가는 흐름들에서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장 이제 기업이 주가가 탄력적으로 났을 때가 이제 실적이 업사이드 됐을 때죠. 그러니까 털 어라운드 됐을 때. 그러면 여기에 보신 대로 매출이 한 20% 정도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작년에는 한 17억 정도 였는데 단가가 좋아지면서 90억까지 나왔습니다. 1분기에. 그래서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한 2천억 정도의 초반이니까 이대로 추세로 간다면 한 20억 정도 한다면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DDR5 전환하면서 기판 관련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그 홈페이지도 보여드리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 이제 보시게 되면 이 회사 그래서 이 제품을 한 번씩 보여드려요. SSD 여기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듈화 하기 때문에 이 기판에다가 이제 반도체 칩을 패키징하는 그런 과정들이 열리죠. 그래서 SSD 제품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여기에 관련된 기업을 우리가 계속 봐야 되겠죠. 낸드 쪽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주도에서 말씀드린 게 동진 세미캠 말씀드렸습니다. 포토 레지스트라는 이 소재를 만드는 기업이 이제 그 동진 세미캠인데 이 공정에서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이제 단수라고 그 몇 단이라고 들어보셨죠? 뭐 128단, 뭐 176단 뭐 이런 그 부분을 많이 들어보셨는데 이 그 노광 공정은 뭐냐면 이제 반도체 쪽에다가 그 회로를 그리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4에다가 회로를 그리는 이제 공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그 이제 다양한 이제 그 고성능 그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이제 랜드 같은 경우 단수를 올리다 보니까 아파트 층을 올릴 때 보면 층수가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약간 이제 그 시멘트 같은 그런 이제 소재가 많이 쓰이겠죠. 그래서 이런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이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련된 그 장비에 대해서 한번 그때 후공정 관련해서도 한번 이제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네. 비메모리 이 과정에서 이렇게 A4를 그 하나의 이제 공정을 통해서 그 이제 하나의 이제 공정을 통해서 이제 회로를 그리는 공정이 가장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PPT 내용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리는데 이 A4에다가 이렇게 식으로 회로를 그려 넣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릴 수 없다 보니까 이제 어떤 포토 공정으로 그러니까 빛을 통해서 하나하나 그 회로를 그려 나가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뭐 메모리는 이제 자체 내에서 그 설계해서 하겠지만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런 테슬라라든지 이런 그 기업들 예를 들어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설계만 합니다. 이런 기업들은 설계를
잘해서 이 파운드리 기업 같은 경우에다가 이제 이탁을 하죠. 대만의 TSMC,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렇게 하는데요. 일단 어, 중요한 자기네들 설비를 얻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업들에게 맡기죠. 그러니까 회로를 그리는데 가장 이제 쉽게 그릴 수 있는 그 기술이 이제 계속 전통적으로 하는 게 이제 빗을 통해서 예이프를 그리는 그런 과정이 열립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아까 좀 보여드린 대로 네, 이 여러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공정에 이 포토 공정이 이그 전공정에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단수를 하나하나 회로를 그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짓는 것처럼 한 층 한 층씩 쌓아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소재가 그 포토 공정에 쓰이는 게 이제 포토 레지스트라고 하고요. 강가격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 이유는 이제 쉽게 말해서 보여드리게 되면 이렇게 마스크가 있거든요. 실적으로 이렇게 회로가 그려져 있는 이 마스크를 통해서 빛을 쏴서 여기에 남아 있는 것만 그대로 회로로 남겨 있거나 아니면 반대로 이제 이 빛을 쏴서 빛을 쏜 쪽만 남거나 아니면 빛이 쏜 쪽만 사라지가 하는 그런 과정들이 열리게 되는데 그게 뭐 여기에서 보시면 이제 포지티브 있고 이제 네거티브 그런 이제 공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을 이제 단수가 높을수록 상당히 많이 쌓아가겠죠. 그래서 그만큼 시멘트가 많이 소요된 것처럼 이 포토레지스트도 많이 소재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일본에 수입했는데 이제 일본하고 이제 약간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 소재는 이제 국산화를 계속 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이제 일본 의존도가 높긴 하는데 계속적으로 좀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관련돼 있는 이제 기업 대표적인 이제 기업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동진 세미캠이 있습니다. 동진 세미캠. 그래서 음 이제 저번에도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이 좀 좋게 나오고 있죠. 그런 이유는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의 흐름은 이제 쭉 보시면 음, 이렇게 일단 흐름은 잘 타고 올라오고 있고요. 수급 쪽으로도 기관의 수급이 계속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올라가는가? 3월 달에 이때 제가 저점에서 시장 급락했을 때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이렇게 급등이 한번 나왔었고 그게 쉬었다가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게 실적을 확인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결국은 시장이 이제 금리 올라가고 이런 약간 이제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결국은 이제 믿을 거는 실적이라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지금 공급망 때문에 약간 문제가 있고 그런 상황들이 있지만 큰 주도주는 수출주라고 보고 있거든요. 수출 관련주들이 그 주도에서 갈 가능성이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일단 보시면 매출이 음, 3,480억이고요. 거기에 보시게 되면 이제 전년 대비해서 38% 좋아졌죠. 영업이익도 471억, 64% 좋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본다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낸드에 들어가는 이 회사는 그 동진 세미캠은 3D 낸드 쪽에 그 관련돼 있는 소재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매출과 이익이 증가한다면 나중에 이게 성장성이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관련된 자료를 보시게 되면 올해 그 3D 낸드 관련해서 삼성하고 SK하이닉스가 이제 비중을 더 확대한다. 그런 소식 나옵니다. 그러면 동사가 더 물량이 더 많아지겠다. 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SSD가 낸드로 만든다고 그랬죠. 플래시 낸드 쪽. 이 낸드 제품입니다. 낸드 제품. 예, 그래서 낸드가 많이 소요되고 있는 거 이게 확실하게 알고 있고 또 비중도 높인다는 거 이런 부분도 긍정적인 부분이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그런 부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음, 예. 어, 그래서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이렇게 좀 실적이 나오니까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또 볼 수 있는 기업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 보여드린 대로 이제
테스나 같은 기업도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시스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으로 뭐 33%, 24% 이렇게 이제 고성장을 계속 매월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 이제 지금 소니, 아성 이 회사는 이제 이미 센서 쪽 관련해서 이제 테스트 기업인데요. 지금 그동안에 이미 센서 쪽은 이제 소니가 좀 주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삼성이 좀 치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센서 시장은 계속 매년 상장할 수밖에 없죠. 예,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자율주행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다양한 카메라 모듈 쪽이 전장 쪽으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미 센서 쪽에 관련된 물량이 더 확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투자를 더 확대하는 그런 공시가 나왔거든요. 2월 4일 날. 예, 테스트 장비 관련해서 1,000억 정도. 그러니까 이 가장 크게 많이 한 게 이미 센서 쪽이고, 또 추가적으로 하는 게 이제 메모리 패키징 제품들하고도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연결해서 지금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계속 투자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한 800억 정도, 2020년에는 한 1,500억 정도 했고, 이번에도 한 1,600억 가깝게 넘게 지금 투자를 합니다. 그만큼 투자를 하면 그만큼 성장성이 계속 확대되겠죠. 매출액을 추이를 보더라도 계속 삼성이 지금 파운드리를 좀 확대하고 있고, 네, 그런 부분에 본다면 동사가 수혜가 좀 되겠죠. 그러니까 매출과 이익이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지금 가동률부터 해서 긍정적인 부분들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미 센서 반도체는 아시는 것처럼 이 우리가 이제 아날로그 그 신호를 디지털로 전해준다 보시면 돼요. 예, 전해주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또 보시게 되면 이제 테스라 같은 경우 네, 이렇게 참 잘 되고 있으니까 이제 실적은 한번 강하게 올라왔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외국인과 매수세가 좀 들어와 있는 거죠. 기관들. 예, 외국인은 한 번도 안 팔았고요. 예, 시장 때문에 밀려 내려왔습니다. 밀려 내려왔는데 계속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바닥권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모습은 일단 긍정적인 시그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되고 성장해 보니까 긍정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동진 세미캠도 있고 이 테스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보여드리면 제가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보시면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이제 연결해 보시게 되면은 PPT 내용들 보시면 음, 네, 수출에서 이 시스템 반도체 원래 후공정, 이 비메모리 후공정에 대한 부분들, 뭐 패키징, 뭐 PCB 기판은 아시는 대로 많이 팔리는 부분도 있지만, 예, 후공정에 대해서도 장비 쪽, 그래서 이오 테크니스 이야기를 많이 해드렸는데,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오 테크니스가 이제 바닥권에서 여러 번 사서 좀 대응을 하고 있는데, 한번 이제 여기에서 또 이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20%까지 때까지 올라왔고요. 강한 뭐 22만 3, 4천 원까지 올라왔었죠. 그러다가 이제 시장 때문에 내려왔는데 다시 올라온 이유가 뭐냐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죠. 실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적이. 그래서 실적에 대해서도 한번 이제 보시게 되면 상당히 이제 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이 꼭 예, 실적은 이제 봤을 때도 성장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출이 1,000억 정도 했고 영업이익도 보면 224억 정도 했습니다. 1분기에. 그래서 147%, 전년 대비해서도 56%, 매출도 20%대 이렇게. 그러니까 매출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점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이니까 이게 박스권의 흐름들을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사 그래서 예사는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아까 그 네, 자료에서 확인해 본 반도체에 관련해서 네, 반도체를 자르고 또 네, 또 네, 패키징 할 때 구멍을 뚫는 그런 장비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그 장비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이제 내용이 많아서 네, 이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 에이퍼를
이제 어떤 이제 전공정에서 만들잖아요. 예, 아까 포토 공정에서 해도도 그리고 식각 공정을 통해서 나오면 이걸 또 패키징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옷을 입히고 손발을 만들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기계하고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자르는 게 다이싱이라 하거든요. 이 자르는 거 레이저로 합니다. 레이저. 그러니까 이 장비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제 공급하고 있는 게 이오 테크니스입니다. 그리고 또 패키징할 때 옷을 입혀야 되니까 예, 아래쪽에 칩하고 기판하고 연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게 드릴 장비, 드릴. 구멍을 뚫어준 게 드릴 장비가 이오 테크니스고 또 이 제품 나오면 이제 바킹을 해줘야 되죠. 여기다가 모델도 써주고 그러니까 바킹하는 장비도 이오 테크니스가 합니다. 그러니까 후공정이 많아지니까 네, 그만큼 물량이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 좀 체크해 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STI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시장 흔들렸지만 견조했거든요. 그만큼 일단은 이제 기관이 매수해서 그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래서 이번 이 회사를 또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면, 네, 그, 이 회사가 주로 이제 그 화학 공급 장치, 중앙 공급 장치니까 아까 소재가 화학 소재를 공급해주는 장치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그 수주를 좀 받는 거 보면 상대적으로 상당히 이제 큰 수주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STI가 최근 수주 공시에서 대량 수주 소식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수주가 쌓여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 4분기부터는 이제 매출이 좀 개선되는 흐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주가 그 받다 보니까 그래서 네, 그런 부분에서 연결 보게 되면 분기 보면 이제 작년 4분기부터 매출과 이익이 딱 증가한 모습을 보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수주가 들어오니까 이제 매출과 이익이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말씀 좀 드리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올해 그 매출과 이익이 좀 성장하는 그 부분에서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본다면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그동안 삼성 중심의 회사였는데 이제 그 해외 고객사를 좀 확보하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국 기업들 그리고 싱가포르에 있는 기업들에 관련해서 수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그 부분도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향후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매출은 이제 이 주역의 화학 공급 장치가 되고요. 그러니까 아마 아시는 대로 삼성이 이제 국내도 투자를 하지만 지금 미국에다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이제 평택 공장, 용인, 용인 관련된 공장 관련해서 또 이제 그 투자가 이루어질 걸로 보입니다. 그 테일러는 아신 대로 이제 미국에 또 공장 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긍정적인 그 부분입니다. 하노이도 찍고 그러니까 본업도 중요하지만 SK하이닉스도 이제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수주가 계속되는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 상대적으로 좀 기대하고 있고요. 지금 아까 패키징 기술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예, 그동안은 이제 화학 공급 장치가 주요였다면 향후에는 이제 이런 니플로 장비 같은 경우 이제 이 부분에서 최근에 이제 SK 하이닉스의 새로운 장비니까 고객 다변화도 되고 장비 다변화도 이루어지고 있는 점도 긍정적이고요. 만약에 삼성이 OLED 투자를 할 경우에는 동사가 생각지도 못하는 엄청난 이제 수주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이 만약에 OLED 투자한 그 IT용에 대해서 지금 애플이 아이패드도 이제 OLED로 할 것 같고 그래서 향후에는 이제 다양한 기기로 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OLED를 하면 이 회사는 상당히 상승력이 클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출 이익과 OLED 장비를 개발해냈는데 기존하고 대비해서 상당히 좀 얇게 만들 수 있고 또 이제 그 수율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요. 네,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뭐 장비는 이런 식으로 좀 만드는 하나의 그 기대되고 있는 거죠. 리플 장비. 아까 말씀드렸죠. 패키징하는 이 제품에 이 솔더볼을 붙여주는 깨끗하게 아주 세정해서 붙여주는 장비가 이제 이 동사에 새롭게 만들고 있는 이제 리플로 장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네, 선발이. 네, 그래서 요즘은 예전에 실로 했는데 지금은 다 솔더볼로 해서 하거든요. 이렇게 많이 있으면
손발이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장비도 이제 새롭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이제 말씀 좀 드렸고요. 네, 간략하게 제가 이제 영상이니까 프로모션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짧게 프로모션에서 진행하는 부분이 이제 지금 이제 가치 투자반, 송투게더, 네, 그 평생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아마 이제는 이제 그 통합됐잖아요. 네, 한국경제TV에서 이제 아웃넷하고 이제 주식창하고 통합이 되면서 이제 파트너라고 이제 소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고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습관적으로 고수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파트너로 하고 일단 통합되면서 이제 가격이 향후에는 인상이 될 걸로 봅니다. 이 인상 예정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 그 평생 회원은 뭐냐면 제가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이 가격으로 여러분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격 인상하더라도. 그러니까 대부분 뭐 최하 뭐 33만 원, 뭐 43만 원 하잖아요. 할인해서. 근데 여러분들 내가 가격이 인상되더라도 이제 여러분들 평생 회원에 가입하면 22만 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가입하시면은 증권교육 8강 시청할 수 있고 또 밸류 특강 여러분들 또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전화번호가 1668-4735입니다. 잘 적어 놓으시고 평생 회원에 저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잘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증권 교육은 제가 8강 이렇게 그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추세 매매법부터 일간 캔들을 이용한 매매법, 또 보조지표를 활용한 매매법, 세력주를 빨리 포착해서 매매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주식 여러분들 궁금한 점 용어부터 모든 상장, 증자, 공매도, 전환사채, 유상증자, 감자 다 설명을 해놨습니다. 대응 전략까지. 그리고 재무제표. 핵심이거든요. 투자하는데 이 부분 또 검색기 만드는 것들 그리고 테마주까지 여러분들 투자하는데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종 8강을 이렇게 제공해 드립니다. 네, 평생 회원들은 이렇게 제공해 드린다는 말씀드리고 또 밸류 특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밸류 특강 해드리는데 밸류 특강 관련해서 보시면 상당히 지금 이 전기차 편 했고요. 네, 경기 민감주 편 했고 3월 달에는 이제 새로운 주도주 그리고 4월 말에는 이제 구조적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경기 민감주가 보게 되면 현대중공업부터 현대미포선 다 이런 기업들을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죠. 여기 또 그 IT 부품주들 뭐 BH, 자화전자 다 얘기 말씀드렸고 실적주들 송원산업 뭐 이런 기업들 다 여기 말씀드렸습니다. 다 좋았어요. 엄청 이런 내용들을 다 해드리고 있고 새로운 주도주에 관련해서 뉴팡주들 뭐 방산부터 원전 그리고 뭐 음식료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여기에 실적주들 2차 전지부터 해서 또 관련주들 뭐 조선주들 의류주들 다 여기 또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구조적 성장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관련해서 이렇게 특강을 진행하고 있는데 PPT만 이제 보셔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런 PPT 내용들, pH 다 이렇게 내용도 다 포함이 됐었죠. pH 설명 다 드리고 이런 내용들이 있었고요. 일단 자이언트 밸류에서 여기 보시면 경기 민감주 현대중공업 있죠. 쭉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HSD 엔진, 현대글로비스 다 좋은 흐름 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특강을 이렇게 PPT로 다 여러분들 설명을 다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특강에서 다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거 특강도 들어요, 여러분들. 정말 알찬 내용들입니다.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특강도 이렇게 제공해드리고 있다는 거. 이 가격에. 그리고 여러분들 운영할 때도 그냥 운영하는 건 아니라요. 또 장중에 이렇게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장중에 아침 8시 반부터 장 끝날 때까지 그리고 또 마감 방송도 해드립니다. 라이브로. 그리고 시장이 어려워서 많이 여러분들이 막 요청해서 시향 문자 아침, 점심, 장 끝나고 문자를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증권교 있고 매월 특강 아까 말씀드렸죠? 예, 그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 이렇게 다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 시향 문자에 대해서 다 이렇게 자료가 남아 있고 네, 보시면 네, 네, 내용들 뭐 이렇게 어떤 상황이다 바닥을 지금 찾아가고 있다. 지금 살얼음판인데 시장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하나씩 눌러보면 다 나옵니다. 예, 그래서 살얼음판이지만 우리가 또 장 관련해서 다 말씀드리고요. 산업판이고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다 미리미리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로 문자를 다 보내드려요. 3번 모닝 브리핑에 대해서도 이렇게 자료로 다 이렇게 보내드리면 아침에 다 보내드려요. 그 중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다 이제 라이브로 진행해서 말씀드리고요. 이런 다 자료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시장은 투자하는 데 있어서 빅데이터 싸움이거든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료를 갖고 있느냐가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확실한 데이터를 통해서 성공률을 높일 수 있고 그 기반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 기대감으로만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하면서 시장 흔들릴 때 어쩔 수 흔들리지만 또 치고 가는 그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이제 그 실질적으로 수익률 같은 경우에도 연초 대비해서 소개해드리고 나서 흐드하게 이제 밑으로 밀렸다가 이렇게 밀려왔다가도 계단식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제 이렇게 수익률이 세 자리 162% 흐름이고 최근은 그 수익률 관련해서도 이렇게 두 자릿수 제가 두 자리를 그 밀고 있는 상황이죠. 현대글로비스 일부 좀 정리하면서 올라왔는데 지금 더 올랐죠. 조금씩 정리하면서 분할을 하는 겁니다. BH도 45%, 통운산업 52, 28%, 네, 이런 식으로 이오테크스 20%, 코스모학 29%, 네, 이런 식으로 좀 네, 분할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26.5%가 나올 수밖에 없죠. 네, 분할해서 또 위험성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중간에 나눠가지고 분할 매도를 한 겁니다. 나눠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률을 거둘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다 기록해 놓은 순서대로 다 기록된 겁니다. 성공 확률도 높일 수 있고 좀 안정적이면서 여러분들 본업도 할 수 있고 네,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네, 좋은 기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성비 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한번 참고하시고요. 네, 홍보가 잘 안 돼 있어서 이런 부분 좀 내놓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기회가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아직은 저희 모바일 환경이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홍보를 이렇게 잘 못하지만 이를 통해서 여러분께 또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음, 이제 꾸준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수익률 올라가고 다른 분들은 대부분 뭐 꺾였던 흐름이죠 올해 안에서 근데 좋은 어떤 결과를 계속 이어가는 부분은 결국은 이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많은 데이터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요. 많은 데이터를 좀 축적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잘 정리해서요. 하나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도 버리지 않고 이런 부분 다 보시면 하나하나 방송 자료부터 해서 내용들 공개 방송 뭐 이런 내용들 쭉 버리지 않고 다 보고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의 또 큰 자산이거든요. 누구보다 더 많은 자산을 통해서 또 가지고 이런 게 그 공개를 해드리고 어떨 때는 또 말씀드려야 되잖아요. 투자 어떤 상황인지 이런 내용들 다 제가 스크립 해가지고 설명을 다 드립니다. 어떤 상황인지 그래야지 제가 어려운 시장 흔들 때 여러분들 멘탈 잡고 기다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마감 그 이런 문자라든지 장중에 여러분들께 문자를 보내드린 겁니다. 자신 있게 데이터를 가지고 예.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방향성을 제대로 보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결국은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계속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자료를 가지고 이런 근거 자료를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렇게 자료를 계속 구축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도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20몇 년 되니까 네, 이렇게
이제 노하우도 쌓이고 그래서 이런 게 말씀드린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또 이야기 그려져서 여러분들 꼭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음, 뭐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